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HJ중공업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HJ중공업이 분봉상 좀 흔들긴 했어요. 시작하자마자 좀 아래로 패대기를 치면서 여러분들 좀 가슴을 철렁하게 했을 텐데, 다행히도 종가마감은 양봉을 좀 위로 채워주면서 4.06% 이렇게 좀 마감을 해줬고요. 신고가까지는 얼마 안 남았죠. 신고가까지는 대략 7% 정도 보이는데, 내일은 한 3% 정도만 가면 되겠죠. 3% 정도만 가면, 만약에 내일 아침에 좀 갭이 떠서 간다라면, 혹은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해준다면 충분히 좀 강한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계속해서 좀 조선 쪽이 강하잖아요. 특히 이제 HJ중공업은 이제 기자재 쪽은 아니지만 조선 기자재 쪽이 계속해서 강한 흐름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선에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 쪽 섹터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HJ중공업이 앞으로 어떤 흐름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 지금 영상에 녹여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저의 노하우를 모두 쪽쪽 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에는 내일은 반드시 신고가를 좀 기원하는 의미에서 신고가라고 한 번씩 적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제 눈에는 세력들, 소위 이제 주포 형님들이 너무나도 패를 저한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수급 자체가 오늘 개인이 좀 들어갔다고 보이시고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순매도로 한번 확인이 되시죠? 이거 믿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한 약간 눈속임이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분봉상에 좀 장난은 좀 많이 치지만 일봉상으로는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가는 느낌이 여전히 살아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부분이 이제 2만원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9월 2일날 저가가 2250원, 그 다음날 저가가 2400원. 이게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일단은 2만원을 깨지 않았어요. 이게 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2만원과 만원의 이제 호가 단위 좀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2만원 같은 경우에는 한 틱이 오를 때마다, 이제 이거 보세요. 여기로 보실게요. 한 틱당 50원씩 오르죠. 2만원 기준 한 틱이 50원이면은 0.25%죠. 이게 단순 수치상으로는 이제 네 틱이 오르게 되면 1%입니다. 한 번에 네 틱만 오르면 1%. 순식간에 말아 올릴 수가 있어요. 만원인 경우에는 이제 호가 단위가 원래는 예전에 만원이었을 때는 50원씩 올랐습니다. 50원씩 올랐기 때문에 이 9,990원에서 만원이 되는 순간부터 한 틱에 0.5%씩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단타쟁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효과였거든요. 두 틱만 오르면 1%잖아요, 1%. 그런데 지금 현재 만원 단위의 효과는 어떠냐? 10원씩 오르죠, 10원씩. 10원씩 오르면 만원 기준에서 10원이면 0.1%. 이게 단순 수치상으로 계산했을 때 10틱이 올라야 1%가 오르는 겁니다. 세력들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하죠. 10틱까지 올리려면 이 한호가에 이렇게 돈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이거 다 먹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래서 이제 좀 피곤하다. 그렇다면 이제 HJ중공업 주포 형님들은 이 2만원을 깨지 않았다라는 거는 나 이제 이 위에서 쇼부 볼 거야 라고 패를 깠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 2만원은 일단은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좋지 않은 어떤 뉴스들이 동반된다라면 2만원 밑으로 깨지겠죠. 근데 그런 특별한 어떤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2만원은 깨지 않을 것 같다 라고 그런 흐름이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거기에 프로그램도 한번 봐볼게요. 프로그램이 오늘 종가마가 마이너스 10억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마이너스 10억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보세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프로그램이 패대기 치면서 약 마이너스 260억까지 가죠. 마이너스 260억까지 가는 거 대충 보이시죠? 여기에는 이제 230억 정도 찍혀 있는데, 시간 흐름에 따라 이 정도로 볼게요. 250억 찍힌 거 보이실 거예요. 근데 종가 마감 마이너스 10억. 어제 제가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창고에 대해서. 농협 창고에 대해서 마이너스 25만 주에서 끝났는데 마이너스 5만 주가 되면은 플러스 25만 주를 한 거다라고 막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250억, 마이너스 250억인데 종가 마감은 마이너스 10억이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플러스 240억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분봉상도 같이 엮어서 보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소위 말해 좀 단타를 친 것 같아요. 요 구간에서 계속해서 순매도를 치고 요 구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이 시점부터는 이 프로그램이 올렸습니다. 요 구간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별로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프로그램이 어제 220억이 들어왔다가 오늘도 물량은 변화한 게 없다. 여전히 이 물량은 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외국인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죠. 여전히 이 외국인은 물량을 들고 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 마이너스 외국인이 찍혔다고 해서 외국인이 나갔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숨은 뜻이 다 있습니다. 종목별 투자를 보게 되면, 자, 특히 이제 거래원에서 또 우리 세력 형님들의 패가 좀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키움은 좀 단타 물량들이 들어왔다 나간 걸로 좀 확인이 됐어요. 장 초반에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이렇게 올려칠 때 그때 좀 개인 매수세가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물량이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12만 주, 13만 주, 14만 주, 15만 주 이렇게 좀 15만 주까지 갔다가 이제 이 11시의 기점으로 분봉상의 최고점을 찍었었는데 요 무렵부터 이제 키움증권에서는 물량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최종 마이너스 7만 주로 마감을 했어요. 이게 플러스 17만 주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7만 주까지 갔다는 건 대략 마이너스 24만 주 개인 물량이 이렇게 좀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키움이 뭐 무조건적으로 개인이 썼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개인 투자자의 확률이 90% 이상이다 라고 좀 보시면 돼요. 거기에 다른 창구도 한번 봐볼까요? 신한도 어느 정도 페이크가 있었죠. 신한도 보시게 되면은 중간에 마이너스 25만 주까지 갔었죠. 그리고 나서 플러스 11,000주로 끝났어요. 마이너스 25만 주까지 갔다가 플러스 만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26만 주를 바닥 대비 플러스가 된 거죠. 신한 창구 어디서 많이 쓰나요? 공매도 쪽에서 많이 쓰죠. 그러면은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럼 오늘도 쇼커버가 들어왔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요건 이제 어차피 대차 잔고는 이제 내일 확인이 되니까 오늘은 확인이 좀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신한에서 매수가 매도까지 갔다가 다시 양전을 했다라는 건 쇼키즈가 들어왔나? 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단순 이제 누적 순매수가 이렇게 플러스로 끝났는지 마이너스로 끝났는지 이걸로만 판단하신 게 아니라 장중에 흐름이 좀 어떻게 이어졌나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은 얘네가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판단 능력이 생기시겠죠.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그게 있어요. 이런 시간대별로 이런 흐름들을 타임라인을 볼 수 있는 게 당일만 볼 수 있습니다. 당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하루가 지나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감 물량만 좀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단기 매매도 하신다면 이런 내용도 같이 알고 있으셔야지 세력들에게 물량을 뺏기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도 좀 알고 있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어제 제가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가 어제 사실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는 0으로 찍혀 있었죠. 0으로 찍혀 있었는데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0으로 찍힌 이유가 이게 매도상이 매수상이 이 5위 안에 장중에 들어야지만 순간적으로 물량이 찍히고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경우에는 그 물량들이 이제 이어서 계속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 5위 안에 들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0으로 찍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어제 이 HJ중공업이 외국인이 220억 이게 이제 프로그램 물량이었죠. 이 프로그램 물량이 외국인으로 찍히면서 220억 순매수로 찍혔었고 그래서 제가 이 골드만이 당일에는 5위 안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0으로 찍혀 있었지만 분명히 이제 매수가 들어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오늘은 42만 주가 지금 매도 물량이 찍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진짜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가 아닌 이유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거래원 시간 분석이라고 해서 골드만삭스가 42만 주 여기 찍혀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근데 시간상으로 9시 58분 이후에 찍힌 게 없어요. 근데 이게 골드만이 9시 이후에 뭔가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5위 안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매물이 안 찍힌 겁니다. 그래서 요 시간 동안 매물은 내일 정규장 9시가 땡 돼야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세요.
근데 일단은 표면상으로 이제 외국인은 이제 매도를 쳤기 때문에 아마 매도가 찍힐 확률이 높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일단 이 수량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진짜가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당일날 뭐 요것만 보고 JP모건은 팔았구나 이제 끝이 아니에요. 요건 진짜가 아니다. 매도했을 수는 있지만 요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 돼야 알 수 있다. 거기에 플러스 여기에는 매수 수량이 지금 포함된 게 아니에요. 매수 수량이 전혀 하나도 더해진 게 없습니다. 왜냐? 이 매수 5위 안에도 들어가야지 이 매수 수량이 순간적으로 찍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매수 수량은 지금 전혀 합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은 꼭 돼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5위 안에 들어가는 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한번 여기서 한번 바로 말씀드려볼게요. 자, 삼성 같은 경우 자, 보세요. 여기 삼성이 지금 현재 여기 안에 없죠. 이 매수 5위 안에 없어요. 근데 매도에는 지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매도만 찍혀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매수가 5위 안에 들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매수가 하나도 없는 거고요. 시간도 보세요. 시간도 9시 딱 이제 10시까지만 5위 안에 들었다가 그 이후에는 매물이 없죠. 여기 시간이 공백기가 있죠. 공백기가. 그 이후에 이제 15시 이때부터 다시 한번 매물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5위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공백기가 생긴 거예요. 물론 5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여태까지 누적으로 된 그 매수든 매도든 한 번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 15시에 한 번 찍히는 이 순간 순간 거래량이 94만 주 여기 찍힌 건데 이게 한 번에 이 시간에 매도로 친 게 아니라 요 10시부터 15시 사이에 거래됐던 그 물량이 한 번에 찍혀서 94만 주가 찍힌 거거든요. 그래서 요조 누적 순매수가 이게 한 번에 찍혔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거래원에 좀 숨겨진 이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것만 보고 삼성은 오늘 114만 주를 팔았구나라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삼성 역시도 내일 9시가 돼야지 요 매수 수량이 같이 합산이 되면서 그때 정상으로 찍힐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은 요거 알 수가 없다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거 좀 헷갈려 하셔서 제가 같이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일단은 다시 한번 요 거래원 정리를 하자면은 키움은 단타치고 다시 빠져나갔다. 이제 개인들은 털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한은 공매도일 확률이 높은데 마이너스 25만 주에서 종가는 만 주. 그러면 플러스 26만 주로 끝났다. 결국 요게 신한에도 아마 개인 키움증권 물량을 일부 좀 받아갔다고 좀 보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는 루틴이 있죠. 우리 늘 하는 루틴이 공매도. 실질적으로 HJ중공업은 지금 현재 공매도가 지금 전혀 거래가 없는 편이에요. 오늘은 0.01% 실질적으로 공매도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대차장고. 대차장고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루가 좀 지나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어제도 제가 외국인이 실제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대차장고가 좀 줄었을 거로 예상했잖아요. 여지없이 대차장고가 줄었습니다. 계속 쇼커버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계속 확인시켜드리는 게 7월 21일 시점부터 공매도가 대차가 상한이 되고 있어요. 일봉도 봐볼까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 7월 아까 제가 7월 21일이라 그랬죠? 7월 21일이 한 요 구간이죠? 7월 22일 요 구간부터인데 요 구간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너무나도 이렇게 대차장고가 줄어드는 시기와 일치해요. 이게 이렇게 좀 연동하시면서 보시게 되면 이래서 쇼커버가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죠. 사람들이 뭐 전문가라고 말하면서 뭐 쇼퀴즈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대차장고랑 같이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당일날 쇼퀴즈라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고 그게 이런 식으로 대차장고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진짜 공매도가 강하게 들어올 때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이 하나솔루션인데 7월 30일부터 강하게 대차장고가 늘어나죠. 네, 한번 하나솔루션 차트 한번 봐볼게요. 7월 30일 요날이죠. 자, 요날 하락률이 마이너스 15%. 시가총액이 원래 5조가 넘었었던 종목이죠.
이 5조짜리가 하루에 15% 이상 빠진다는 건 굉장히 무섭게 빠지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대차장고가 3일 연속 늘어나요. 저점 대비 800만 주에서 1800만 주, 1000만 주가 늘어나서 1000만 주가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이렇게 대차장고가 이런 식으로 직간접으로 늘어나는 걸 확인하게 되면 공매도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구나 여러분들 해석하실 줄 아셔야 돼요. 네, 요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IR 발표 자리에서 이제 기업 설명회죠. 이 기업 설명회 자리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어닝 쇼크. 실적이 예상치보다 완전 안 좋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업 설명회 자리에서 3분기 실적도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3분기 실적이 11월에 발표하죠. 11월에 발표를 하는데 계속해서 흘러내릴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죠. 물론 그 중간에 뭐 태양광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오면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 자체에서 야 우리 3분기 실적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투자자로서 누가 그때까지 들고 있겠나요? 3분기 실적 보고 아 이제 바닥인가 라고 해서 그때부터 다시 매수를 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대차장고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같이 보시게 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신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HJ중공업이 미 함정 MRO 최적화된 까닭, 그냥 요거는 짧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기존에 우리 MRO 관련된 종목들 대형 주주들이 뭐가 있었죠? 하나오션, 거기에 현대중공업이 있었죠. 이 현대중공업, 얘네들은 보통 이제 대형 선박 위주로 물량을 수주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돈을 벌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도크라고 하죠. 이 배를 만드는 그 공간을 이제 도크라고 하는데, 요게 대부분 대형 선박 위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MRO 같은 경우는 이제 해군의 함선을 유지보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군의 함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항공모함인데, 요거를 유지보수하는 게 아니라 요 항공모함을 뒤쫓아가는 군수선이에요. 군수선. 물자 싣고 뒤에서 쫓아가는 애들. 그러니까 요런 애들을 이제 유지보수 일단 해봐 라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중소형 선박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HJ중공업은 이미 중소형 선박에 최적화가 되어 있죠. 이미 이 도크 자체도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야 MRO 이제 시작해 라고 하는 순간 바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게 준비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준비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최적화됐다라고 막 이런 기사 타이틀이 나온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궁극적으로 어찌됐건 이제 MRO 사업을 수주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이 군함을 이제 건조하는 거죠. 결국엔 돈이 되는 건 요거기 때문에 이 이제 HJ중공업도 이런 노림수를 갖고 하는 거고요. 대형 조선사들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오션, 이 현대중공업 이들도 역시 결국은 이 MRO가 돈이 안 되지만 일단 미국의 신뢰를 얻고 나서 그 다음 우리 군함 한번 지어줄게 라고 하는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제는 이제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조선사들이 이제 먹거리가 이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2005년 이후에 조선사들 주가 아시죠? 미친 듯이 떨어집니다.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거래가 재개가 되고 나서 한 2006년쯤 7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마이너스 99%. 이거 누가 견딥니까? 이거 그냥 상장 폐지나 다름없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좀 꿈틀거리는 상황에서 이대로 좀 끝난다? 이거는 참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 트럼프 형님이 우리나라 조선사들을 다시 살려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사들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하나오션이 굉장히 공격적이죠. 하나오션이 이제 흐름들을 살펴보면 오스탈 지분도 살려고 하죠. 이거 왜 그럴까요? 오스탈 지분 살려고 하는 이유가 실제로 오스탈은 미국에서 군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법인이 있기 때문에 오스탈이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군함을 바로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제 오스탈을 실제로 인수를 하게 된다면. 근데 지금 호주에서 요거를 좀 막고 있죠. 일단은 그래서 지분 투자 방식으로만 좀 가려고 하는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분명히 오스탈을 이제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지 미국 시장을 크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결국 살아남으려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슈퍼사이클 끝났으니까 야 이제 먹거리 없어. 야 손 놔. 이게 아니죠. 그리고 기업은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먹거리를 찾아야 되고 그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가 이 미 함선을 건조하는 거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이 비만 치료제도 같이 좀 안내 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될 내용들, 이제 시장 상황도 한번 같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져왔으니까 꼭 집중하셔서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더라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이팅이라고 우리 HJ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화이팅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자, 오늘 비만 치료제 정보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위고비 출시된 이후에 이제 마운자로가 최근에 출시하면서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뜨겁죠. 지금 기사 타이틀 보시는 것처럼 출시 2주 만에 초도 물량 완판이라고 타이틀 기사까지 어제 좀 나왔었는데요. 위고비 이후에 이제 마운자로까지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비만 치료제, 이 비만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굉장히 뜨겁긴 한데 지금 현재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돈이 될까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자, 우리는 주식 투자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돈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지금 이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공통점이 뭔가요? 바로 주사형 치료제라는 거예요. 주사형 치료제. 자,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주사로 셀프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요거에 대한 좀 번거로움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2세대 비만 치료제가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자, 우리나라 제약사들 중에서도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계속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종목이 바로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현재 임상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임상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이제 6월 달에 일부 공개가 된 내용인데요. 한 달 기준으로 평균치가 약 6.9%, 6.9% 지금 감량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최대치 같은 경우에는 11.9%, 거의 12% 가까운 이 감량 효과가 한 달 동안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요 내용들을 알고 있는 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요 종목을 좀 가져와 봤고요. 자, 차트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2021년에 한 8만 원까지 좀 최고점을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좀 하락 행보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간중간에 두 번의 이제 매집의 흔적이 좀 보였어요. 이때 좀 매집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때 거래량을 좀 동반했기 때문에 세력들이 지금에서야 이제 매집의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바로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관련해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앞전의 거래량을 훨씬 더 크게 돌파를 하면서 앞에 매집했던 이 구간들을 한 번에 돌파를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한번 정확하게 이 지지라인을 받쳐주면서 N자형 파동으로 FM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 지금 다음 매물대가 어디죠? 한 45,000원 부근인데, 이 4만원까지도 좀 단숨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숨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곧 이제 일정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자, 일정이 뭐냐? 자, 임상 발표가 곧 나옵니다. 공식 임상 발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식 임상 발표에 대한 이 기대감이 굉장히 반영되고 있는 이런 차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정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도 4만원까지 좀 노려보신다면 단기 한 80%까지도 수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다음 저항 라인은 6만원, 6만원까지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몇 프로인가요? 150%까지 150%까지 쉽게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모습이 체크가 되네요. 그만큼 이 경구용 시장이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뜨거운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좀 뜨겁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유명한 제약사가 어디죠?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노보노디스크, 그 다음에 1912. 1912가 이제 마운자로 개발사고요. 이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위고비를 만들었는데, 요 지금 두 개 글로벌 제약사 역시도 지금 경구용 치열하게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제는 번거롭잖아요. 근데 경구용만 지금 비슷한 효과로 좀 나와준다면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더 커진다면 돈이 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제약사들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당 기업 역시도 여러 가지 이제 R&D, 연구개발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도 이미 19년도부터 계속해서 좀 개발을 했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충분히 이 기업에 대한 이제 매력도가 올라간다라고 좀 판단이 되네요. 자, 수급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수급도 한번 봐보세요. 이미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시 봐야 되는 게 연기금 1등이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2등이 투신. 그 이유가 연기금이 이제 운용자금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투신이 두 번째고요. 보통 이제 세 번째를 금융투자를 보는데,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세가 가장 강하긴 하지만, 이제 단기 매매의 관점도 좀 있다 보니까, 금융투자보다는 이 투신, 투신과 연기금을 좀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보시면 좋고요. 이 연기금과 투신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매수가 들어오면은 한번 결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신과 연기금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말고도 이 연기금과 투신 관련해서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모펀드까지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모두 다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임상 발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계속해서 차트에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상단에 보이시는 010 2809 2561로 숫자 3이라고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명과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보내드릴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텔레그램방 링크도 좀 같이 보내드릴 건데, 이 텔레그램방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텔레그램방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말고도 좀 다양한 섹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현재 메인 섹터, 이제 조선, 이제 원자력, 이런 섹터에 대한 부분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앞으로 이제 전도유망 섹터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싶은 분들,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신 분들, 나는 지금 이제 주식 시작해서 이제 주린이신 분들, 나 지금 종목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도 같이 요 해당 번호 010 2809 2561로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플러스 텔레그램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텔레그램방 링크 최근에 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추천해드린 섹터도 있죠. 자, 우리 9월 말부터 뭐가 있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무비자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비자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호텔, 카지노 이쪽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보셔야 된다. 물론 이제 화장품도 이제 우리 중국인 관광객들 좀 섹터로 같이 테마성으로 좀 엮이긴 하는데, 현재 이 호텔 카지노 쪽이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종목도 같이 좀 이 텔레그램 저희 구독자분들 방에 좀 오픈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도 같이 좀 추천해 드리고요. 최근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노이즈가 있었을 때도 제가 이제 매수가도 같이 좀 잡아드렸었습니다. 추가 매도 하실 때도 이런 구간에서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판단되는 구간에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도 잡아드리니까 전반적인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 차명석 전문가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내용들을 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좀 어렵다고 좀 판단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 2809 2561로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오늘 안내해드린 이 비만 치료제 플러스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같이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